안녕하세요. 시골의 일상입니다. 이 팥입니다. 이 팥이 저희가 시골에 살지만 팥농사 같은 걸 안 하니까 어느 지인이 이게 지금 피트병인데 이 피트병으로 하나를 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래된 겁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대로 그냥 제가 피트병을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만 팥을 썼기 때문에 지금 반 정도 썼는데 지금 한 4, 5년 된 팥인데 이 페트병에다 넣어놓으면 오래돼도 벌레 안 먹고 관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물을 저는 거의 이렇게 페트병에다 넣고 사용을 합니다. 이 팥을 가지고 이제 벌레를 먹지 않고 팥이 색깔은 조금 이렇게 변했는데 빨갛지는 않은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빨갛지는 않은 팥이었는데 이 팥을 가지고 팥칼국수를 만들어서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팥을 한번 물에 씻어 보겠습니다. 물에 이렇게 씻으면 이 팥이 이렇게 둥둥둥 뜨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위에 둥둥둥 뜨는 거는 무조건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 팥이 물에 둥둥 뜬 거는 벌레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 속팥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둥둥 뜨는 거 이거를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씻어내고 뜨지 않는 것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들깨나 참깨 이런 거는 둥둥 뜬 것도 가벼우니까 뜨니까 사용하는데 이런 팥이나 뭐 콩 다른 것들은 둥둥 뜨는 거는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 가벼운 거라 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버리고 이제 뜨지 않는 것만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몇 년 된 팥을 다 씻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피트병에다가 넣어놓으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거 오래 두고 드실 거면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피트병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꽉 막아놓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이 돼도 그렇게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피트병에다가 쌀도 여름에 이렇게 밖에다 그냥 쌀통 같은 데 넣어놔도 벌레가 생겨서 거의 피트병에다 넣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 팥을 몇 년 묵은 팥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뜯고 쓴맛이 나요. 그래서 한번 삶아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삶으면 뜰분 맛, 그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밥솥에다가 압력밥솥을 사용하는데 압력밥솥을 뚜껑을 꽉 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얹어만 넣고 한번 삶아내서 물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 한번 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밥솥 뚜껑을 이렇게 닫지 않고 그냥 뚜껑만 닫아가지고 지금 삶습니다. 이제 이게 한번 끓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한번 씻어내고 다시 삶겠습니다. 그냥 올해 작년 가을에 지금 2024년이니까 작년에 한 거 같으면 안 삶아내고 바로 해도 되는데 묵은 팥은 약간 쌉쓸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삶아내서 버리고 다시 하면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살짝 삶아서 내버리고 이제 다시 삶아가지고 팥을 어디든지 사용하면 맛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삶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솥에 팥이 삶아지면서 딸랑딸랑 하는데 이거를 좀 약간 그 시간을 좀 두고 뭐 몇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몇 분을 이렇게 짤랑짤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팥이 완전히 묽어지면 이 팥을 곱게 갈아야 되기 때문에 쏙 물러지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몇 분을 더 주고 딸랑이를 해서 식은 다음에 이제 팥을 갈 것입니다. 팥 삶아놓은 게 다 식었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이거를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인 끌려서 걸리고 해서 이 껍질을 팥 껍질을 빼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곱게 갈리기 때문에 팥 껍질까지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믹서로 이거를 갈아서 이제 곱게 갈아서 팥 칼국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믹서에 넣고 갈아 보겠습니다. 국자에 떠가지고 믹서에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담아서 갈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너무 요즘에는 기계가 좋게 나와서 아주 잘 갈립니다. 믹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곱게 잘 갈아줍니다. 예전에는 껍질이 깔끔해가지고 체에다 받쳐서 이렇게 껍질을 빼냈는데 지금은 껍질을 빼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계가 너무나 곱게 잘 갈아주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껍질째 전부 사용하면 됩니다. 껄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대로 갈아가지고 되면 물을 좀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칼국수를 만들어서 넣어서 먹으면 칼국수입니다. 팥칼국수. 아주 곱게 면처럼 잘 갈렸습니다. 찌꺼기 하나도 없이 국물만 이렇게 갈렸습니다. 이거를 이 팥물이 좀 되니까 여기다 물을 살짝 넣어서 끓여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곱게 잘 갈립니다. 반죽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밀가루 반죽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 데웠습니다. 밀가루를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합니다. 칼국수는 반죽을 되게 해야 더 꼬들꼬들하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죽을 부드럽게 하면 편하게 하면은 쉬운데 이게 되게 하려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반죽을 잘 할 것입니다. 반죽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죽이 되직하게 잘 됐습니다. 홍두깨로 반죽을 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칼국수 파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서 사서 먹는 것보다는 이게 옛날처럼 집에서 그냥 밀가루를 밀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해 먹으면 더 맛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 밀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덩어리를 홍두깨로 밀고 있습니다. 칼국수를 다 밀어 넣고 이제 썰려고 합니다. 여기
칼국수를 다 밀고 밀가루를 여 위에다가 많이 묻히면 텁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안 묻히는 게 아주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접으면 이게 밀가루가 많이 묻혀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터는데 잘 털리는데, 그냥 밀가루를 많이 묻히지 않고 하려고 이렇게 여러 겹을 접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접어서 지금 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별미로 가정에서 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밖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정에서 해 드시면 그것도 별미입니다. 이게 여러 겹으로 겹치면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 가루를 많이 묻혀면 이게 부드럽게 그냥 살살살 털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털립니다. 그래서 가루가 많이 묻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맛을 좀 더 있게 하기 위해서 가루를 묻히지 않고 이렇게 칼국수를 지금 썰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거는 띄어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칼국수를 다 썰었습니다. 이 판물을 불에 올려놓고 끓일 때 저어주면서 끓여야 됩니다. 팥이 이 바닥에 이렇게 눌러붙기 때문에 계속 저어주면서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좀 넣고 간을 맞추면 됩니다. 이 간은 각자 가정의 취향에 따라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는데 설탕도 마찬가지로 취향에 따라, 가정의 취향에 따라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간을 보시고 간이 이 설탕의 당도를 좀 보시고 이 당도에 맞춰서, 이 팥이 많이 들어가면 달거든요. 근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묵은 팥이기 때문에 당도가 많이 안 나와서 설탕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판물에 따라서 그 약간 당도, 팥이 조금 달달하기 때문에 당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간하고 단 것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칼국수를 넣을 것입니다. 칼국수를 이렇게 저어가면서 넣으면 됩니다. 지금 칼국수를 계속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칼국수를, 팥칼국수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음식입니다. 겨울에 지금 오늘 눈이 펑펑 오는데 가정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